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다 보니까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나. 유보 통합에 대해 교육계, 보육계 모두 반발하고, AI 디지털 교육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단지 너무 섣부르게 효과성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불법 녹음도 증거로 채택되는. 안녕하세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입니다. 2024년 마무리를 앞두고 올해의 뉴스 그리고 내년도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사 출신이자 교육청 장학사 출신 그리고 현직 교장을 맡고 계시는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 교장 선생님과 교원단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뉴스 그리고 내년도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다산고 교장 최우성입니다. 반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에 장학사로 있을 때보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네. 아이들이 행복을 위해서 네.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이요. 자, 본격적으로 올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 나눌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이제 혼란 속에 빠지게 됐는데요. 결국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9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서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그 12월 3일 그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것 같고요. 아마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다 보니까 교육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칠 파장이 크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가장 큰 것은 내년도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교육개혁들, 이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이제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의미가 있는 유보통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교육계나 보육계나 모두 반발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강행 시에 더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네. 무엇보다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육교사는 6개월 과정으로도 양성이 되고, 네. 유치원 교사들은 최소 2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그 양성 기간의 갭 차이가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참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 예산 전부 이관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교육청에서의 기존 교육 재정을 활용한 유보통합이 가능할지도 네. 퀘스천 마크거든요. 네. 네. 저는 현재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전반적으로 가능성은 전혀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네.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된 이제 교육계 해묵은 아젠다기도 한데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교육개혁 사례로 남을 수 있고 성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내년이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관련해서 판결이 내년 초쯤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동력을 받을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동력을 상실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추진하던 개혁 정책들, 유보통합 관련된 추진 정책들은 멈추는 건가요? 다음 정권에서 그거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큰 여파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을 치를지 헌재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네.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늙어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학부모 만족도는 80% 이상, 네, 거의 뭐 90%를 넘은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나왔는데요. 그 때문인지 2026년도까지 초등학교 1에서 6학년까지 모든 희망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맞벌이를 위해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선생님들이 이게 또 다른 업무로 다가오다 보니까 네. 교육부에서는 기존의 돌봄을
늘봄으로 전환하면서 네. 학교의 일부의 규정으로 업무로 들어오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네. 선생님들 입장은 교육과 보육을 좀 이원화시켜 달라는 네. 얘기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늘봄 학교가 확대 편성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예산 확보 또 지자체 이관이라는 로드맵 같은 게 걸려 있다 보니까 학교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하게 가는 게 맞는 건지라는 부분에서 의견 수렴을 좀 촘촘히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봄학교 정책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그 범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서 교육의 학교의 일부로 들어오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 늘봄을 지원하는 실장, 가칭 임기제 연구사를 뽑겠다는 네.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연구사의 지원율이 저조한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조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구사들이 이제 2년만 하고 팽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늘봄 실장이라는 임기제 연구사들은 2년 동안 한 거가 학교 현장에서 2년 동안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승진 점수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늘봄 임기제 연구사에게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역차별이 맞습니다.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2년 동안 하시면서 그분들의 출구 전략을 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은 더 연장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들고 그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2년 하고 내려오시는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일반 승진하실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는 교육 전문직으로 재전직할 때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로 이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처우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수당이나 네네.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예. 학교에 있어서 부장교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1등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들을 2년 동안 차라리 채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명문의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인 상황이거든요. 국회 야당과 여당, 정부와 큰 대립이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종이 교과서가 못하는 거를 AI 디지털 교과서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네네. 단지 너무 섣부르게 좀 빠르게 추진하면서 그 반대급부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왔지 네. 않았냐. 네네. 지금 내년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영어 교과나 수학 교과나 정보 교과 같은 거가 바로 완착을 해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네.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효과성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뭔가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로 돌려보지 않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 교육 재정을 떠넘기기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혹시 재정이 파탄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디바이스라는 이 기기만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딴 데로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학교 현장에서 이걸로 인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렇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네. 결국엔 방향성은 맞으나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잖아요. 아이들의 수준별 네. 학습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뿌려지면서 그거를 트레이닝, 훈련을 좀 많이 해서 그 단계를 좀 점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지털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네. 아마 시행착오가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영어, 수학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포기자가 많이 있다는 통계 자료 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수준별 수업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게 누락이 되면 기초학년 미달자, 포기자들이 중고등학교에는 잠만 자는 교실이 된다는 부분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이 불가능한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교과서는 무용지물이다. 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은 디지털 교과서든 그냥 교과서든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한다. 이런 논리로 디지털 교과서가 굳이 도입이 필요하냐. 근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보조교사로서 아이들이 그 자기의 수준을 찾아가지 못했을 때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AIDT가 도입됐을 경우의 교실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별로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주도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결시키는, 링크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민주당에 내년도에 시범 도입하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교육 현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절충안을 가지고 네. 가는 게 낫지 않. 방향은 맞거든요. 네. 그 1년을 빨리 해서 망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네. 시범이나 연구학교로 좀 돌려서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을 좀 파악한 다음에 2026년이나 27년도에 확산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될 그럴 이슈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네. 관련된 문제입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춘천의 초등학교에서 현장 학습 체험을 떠났다가 한 아이가 현장 체험 학습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한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선생님들, 인솔교사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현장 체험 학습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법망이 얼마나 허술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신경 쓰면서 네. 현장 학습을 가도 문제고 떠나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이런 현실인데 네. 지금 첫 번째로는 교사들의 독박이라는 거죠. 네. 안전 책임에서 그 선생님한테 오로지 독박을 씌우는 이 문화가 네. 두 번째로는 사고 시에 민사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거든요. 강을 당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꼭 현장 체험학습을 가야 해? 그렇죠.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11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네. 학교안전법 개정안 통과도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무분별한 소송의 원천을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현장 체험학습도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선생님들이 업무 가중과 업무 그 독박 책임을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해서 네. 가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부가 이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하다. 피해를 본 사고를 당한 부모 입장, 네. 네, 그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사고는 났고 누군가는 다쳤고 아픔이 생겼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교사의 스스로의 잘못돼서 됐을 경우는 면책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이 소송 사무 업무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그럼 교사의 책임이 없는 걸로 나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이 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소송을 전담하는 거죠. 국회에서는 노력하고 또 교사 출신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내서 결국에는 면책 조항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뒷부분에 대한 촘촘한 망을 만드는 것은 교육부가 해야 되고 네.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올해 특수교사 관련된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형법과 관련된 아주 큰 이슈를 하나 던진 일이거든요. 네.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가방에 노은기를 넣은 채로 학교에 보내고 그 노은기를 통해서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라는 주장과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몰래 녹음이라는 건 형법상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1심 재판부가 장애 아동의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학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 불법 녹음도 증거로 채택되는 판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법 녹음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네. 어떤 거가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로 과밀된 네. 학급을 담당한다는 점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특수학급의 전일 분리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장애 학생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네. 돌발 상황, 우발적인 그렇죠.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번째는 그런 장애아에 관련된 민원 대응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로는 행정 업무 경감이 필요한데 그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오로지 행정 업무도 그 선생님 혼자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녹음기를 가방에 들여서 교실에 보내는 학부모. 이게 특수 교실에서는 더 많은 녹음기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게 올 초에 나왔던 조사 결과거든요. 네. 그럼 교육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육 활동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그 학생의 가방에는 녹음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교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소송당하면 안 되니까. 인천에서 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신 특수교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아픔, 어려운 점을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런 호소를 했었을 거로 생각이 네. 되는데 그 만족할 만한 그 호소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네. 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자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관심과 책임. 관리자가 앞장서서 이런 어려운 점에 업무 분장 같은 거를 그렇죠. 네. 좀 해결을 해주고 민원 같은 거는 관리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책무성을 강화해서 네. 좀 적극 대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굉장히 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그 아이들보다도 더 교육이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특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다루는 선생님들은 더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수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네네. 또 수당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런 업무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네. 업무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네네. 우리 이런 비보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과밀학급 아이들인 한 명이 여기 뛰쳐나가고 저기 뛰쳐나가고 하면 선생님들도 멘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특수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장애 학생 수가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그거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인천 특수교사 같은 사태는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그 특수학급의 적정 학급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거든요. 특수교육 교실의 환경이 더 교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사노조와 정교조 그리고 실천교사가 뽑은 10대 뉴스 중에서 저희가 5가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 선정해서 지금까지 해봤고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